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각 진료과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의료 상담 실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가장 내가 조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상담 기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장님을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시고 계실 테고, 또는 나는 상담 실장이 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까 이제 여러모로 고민도 되고, 또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실제로 저도 실장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다들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궁금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담 기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다면 나의 상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나는 아직 상담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상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님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담의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기법을 이용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상담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큰 흐름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고객님이 오시죠.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고 나서, 고객님이 오시고 나서 무언가 막 준비를 하면 어때요? 늦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고객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시기 전에 항상 처음에 뭐예요? 이미지 관리 우선 하셔야죠,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가 상담 실장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고객님들이 기대하는 상담 실장의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뻐 보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뢰감 있게,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의료 상담을 한다라는 것은 고객님의 불안한 마음을, 내가 정말 이 병원에 잘 온 걸까? 나 이 병원에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신뢰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전문가에 가깝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끔 첫인상을 준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지?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물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실장으로서 다른 사람들, 특히 고객님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고, 자, 두 번째, 고객님이 이제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죠. 고객님이 보통 오시면 차트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상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고객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서 오셨구나. 그리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시술을, 어떤 수술을, 어떤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면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 이런 상황에는 이런 설명이 필요해.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고객님이 오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고객님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병원에서 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고객님들의 예상 질문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고객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고객님이 오셨죠. 고객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일단 아까 접수하실 때 뭐예요? 고객님들이 차트를 작성했죠. 차트를 확인을 해서 고객님의 이제 욕구가 어느 정도구나, 원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원하는 건 요거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고객의 현재 상태와 이 고객이 원하는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인지, 고객의 목표가 어느 정도 지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님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뭔가 애매해요. 애매해. 그럴 경우에는 고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끌어내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에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취조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상태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고객님의 목표에 우리가 조금 더 가장 가까이 근접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고객의 욕구를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계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의 목표를 알았잖아요. 그쵸? 고객의 목표를 알고, 그랬을 때 이제, 의사와 고객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때요? 원장님들이 이제 뭔가 처방이 나오죠.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처져 있으신데, 좀 지방의 양이 좀 보통 정도 되고, 피부가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가 권고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권고한 내용과 이 고객이 원하는 내용이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은 의료진이 권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원장님이 이 시술을 권했고 이 수술이 왜 여러분에게 적절한지, 고객님께 왜 지금 이 수술이 적절하냐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설득의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님과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에서 유도가 돼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담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한 것들, 원장님이 제시한 것들,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합의가 잘 됐다라고 했을 때, 고객님에게 어때요? 와, 나 이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지금보다 상태가 좋아질 거야. 나 여기서 쌍꺼풀 수술 받으면 더 예뻐질 거야. 나 여기서 지방흡입하고 나서 몸매가 좀 날씬해질 거야. 나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면 지금 충치 때문에 고민인데 충치 고민 싹 사라질 거야. 나 여기에서 지금 밥 먹기 너무 불편한데 치료를 통해서 내 상태가 좋아질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대심을 꼭 심어주셔야 해요. 고객님들이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이 병원에 왔을 때, 이 병원에 진료를 받았을 때,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 긍정의 확신 이런 것들이 어디예요? 설득의 과정, 해결책을 여러분이 제시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까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고객님과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담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종결이 되겠죠. 종결을 될 때는 항상 마무리로 지금 이 고객님이 우리 병원을 선택을 하시고 이 시술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어때요? 확신을 주셔야 돼요. 좋은 선택이라는 확신. 그렇게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상담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상담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상담 후에 후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고객님에게 얻은 정보가 있죠. 이 고객님이 이러한 일이 있대. 이 고객님은 무슨 약을 먹고 있대. 예전에 어떤 수술을 했었대. 이런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항상 차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 관리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록 관리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통계 관리를 좀 해 놓으셔야 해요. 우리 실장님들이 상담하고 이 고객님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네. 좋아, 기분 좋아. 몇백만 원짜리 내가 티켓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들의 업무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자, 우리 병원에 오는 고객님들을 통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병원에 내원한 고객님들이 어떤 수술을 많이 내원을 하시고, 실제로 상담을 왔다가 상담 성공률이 어떤 수술이 더 많고, 네, 고객님들을 분류를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뭐 CRM에서 또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차트 관리를 통해서 고객님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건 뭐 연령대라든지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연락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보통 내원하시고 나서 연락을 드릴 때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되게 이런 소통을 막 되게 중요시해서 카톡 상담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업무 중에 전혀 전화가 안 돼서 전화를 하지 말고 뭐 문자 메시지 남겨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좀 답답해서 직접 전화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기재되는 내용들은 이 고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거, 진료에 대한 뭐 질환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고객님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이분을 우리 병원의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정보들까지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끝나고 나서 후관리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후관리까지 끝나야 뭐예요? 상담의 프로세스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